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주입니다. 금요일장도 불기둥으로 좀 마감을 해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찌됐건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요일장 불기둥으로 잘 마감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적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금요일 기준에 SK 하이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눌림목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눌림목에서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되는 그런 모습. 결국 뭐 보합으로 마감됐지만은요. 목요일에 6%대 초강세를 감안한다면 또 12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선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나죠. 그 흐름을 바탕으로 DB하이텍, 심텍 또 주성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LG노텍입니다. LG노텍 뭐 월봉 기준 종가상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 움직여요? 오토인 같은 상한가 종목. 또요. 안랩 오늘 난리가 났었죠. 안랩이라는 종목의 폭발적인 시세까지. 그 시세의 흐름을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 날 불기둥 종목들 잡아내셔서 계좌 수익 끌고 가실 분들 지금부터 50분 동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노란톡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랩을 며칠 전부터 계속 바라만 보다가 결국은 또 바라만 보다가 결국은 또 바라만 보게 됐어요. 노란톡에 좀 일찍 와서 신뢰를 먼저 좀 구축하고 있을 걸.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윤정두와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 있어야만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시장 주도주 어떤 거요? 자력으로 시가총액 2위에 올라온 SK 하이닉스. 어떤 거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고 있는 LG노텍. 아니라고요? 아니죠. 월봉 기준에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아닙니까? 그 흐름들을 오롯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오늘 같은 경우에 안랩 같은 종목에서 그냥 오늘 폭등 랠리에 시간에서 또 폭등 랠리에 거기에 오토엔의 수익률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토엔 추가적으로 빰 치고 올라갔죠.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 그리고 나서 거래 없이 쭉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다시 상한가의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시기 위해서는 고생하셨죠. LG화학의 기준, 또 LG노텍, SK 하이닉스의 기준. 이 종목군들이 계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HMM. 시장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강한 종목의 기준입니다. 금요일째 기준에 오토엔과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두 종목을 오롯이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 잡아내실 수 있었다면 윤정도는요 뭐 거의 언급을 하질 않아요. 사실상 해석만 해드리죠. 특히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시세, 상한가 세 번이 어딥니까? 그러한 시세를 잡아드릴 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오늘 같은 날에도 상한가를 잡아가는 겁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이거 비이성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JP모건 창고, 모건스탠리 창고, 외국계 창고에서 어마어마한 쌍끌음에서 이번 주 내내 그냥 뭐 쌍끌음에서 주식수가 1000만 주짜리인데요. 금요일 날 마감 동시효과예요. 120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120만 주. 마감 동시효과의 12%가 거래가 되면서 외국계끼리의 손바뀜.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매수 강도. 야, 이건 뭐 웃기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어찌됐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 안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로 올라선 거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11.5%. 오늘 상승률 최상위. 그리고 이런 엠캠 같은 종목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표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 엠캠 또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와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 사상 최대 신고가 아니에요 또. 응?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교육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11조가 넘는 종목에 장중 변동성 뭐 12%까지 쭉쭉쭉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 심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잡아갔던 심태 HMM 이번 장에서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리고 LG화학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과도할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주후반에 그나마도 가격 반발력을 좀 줬는데 이 흐름은 추세 강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윤정두가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무조건 많이 터졌다고 해서 또 변동률이 많다고 해서 뭐 DY 같은 종목, 응? 이 종목, DY 같은 종목 또 상한가 진입된 뭐 오토엔 같은 종목 또 에브리봇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월요일에도 무조건 들여다보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정도로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에요. LG화학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력의 비중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2조 8천억 수준의 순이익. 그 부분을 지금 화학업종의 롯데케미칼 같은 대형 화학업종 종목군들의 PER 뭐 7.8배 수준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시가총액이 22조예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낙폭이 뭐 고점 대비 절반까지도 신규 상장주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크라프튼 이런 대형주들이 미끄러졌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게 미끄러진다 한다면 그 가격 대비 81%, 81.8%의 지분 곱하기 할인율 50% 이렇게 해줘도 28조입니다. 합산해주면요 50조예요. 그러면 얼마? 7천만 주짜리 주식이니까 70만 원 최소 범위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적절하게 놓고 본다면 56조. 얼마? 80만 원까지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탄력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변동성의 기준, 그 설정 범위의 기준, 최소 범위의 펀더멘털상의 시가총액, 그 수준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입 강도를,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가총액 9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검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다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처한다.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되세요? 4대 천원 캔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캔들 플러스 이동평균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량을 보셔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35년 전 윤정두가 처음 주식할 때보다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확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이 캔들 혼마 문해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캔들을 80년대 중반에 누가 뿌립니까?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쫙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MTS도 HTS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망청이 떴을 때 어디서 뜨고 그리고 변동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들 2개짜리에 별 3개 그러니까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3개인 거는 7가지뿐이 없어요. 그중에 윤정두는 4대 천원 캔들만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1월 3일부터 방송에 오면서 기초 시간에 전부 알려드렸죠. 별 3개짜리,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인 상승 장악형의 경우에 상승 장악형이 뜨면 어디서 편입하는지, 편입에 대한 구간이나 샛별형이 뜨는 이 전제 조건, 어떻게 전제 조건이 형성돼야만 이 샛별형을 별 3개짜리 샛별형으로 인정해 주냐. 말 그대로 변동성도 안 나서 요렇게 조그만 그런 샛별형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전제 조건과 추가적인 편입 기준과 또 그것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 교육 자료를 오늘도 나눠드릴 겁니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직접 만들어 놓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QR코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 QR코드 딱 찍고 얼른 들어오셔서 나도요, 교육받고요, 1월 이후에 상한가, 교육받고 상한가 간 종목 36개입니다. 이 36개 종목 중에 이런 종목 중 한 번 좀 잡을 수 있게 좀 해줘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불기둥 마스터님 삼고초려에서 탁 모셔왔더니 3월 10일 날 3부 토건 상한가, 그 다음 추가 폭등의 랠리. 와우. 부럽지 않으세요? 이러한 오토엔과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 신규 상장주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의 확장. 부럽지 않으세요? 저라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신규 상장주고 상한가 같습니다만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정도는 사실상은 언급을 거의 안 드립니다. 다만 교육은 잡아드려요.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이런 종목군들 상승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크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2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야간교육, 온라인에서 야간교육 해드리잖아요. 야간교육 해드리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벌써 3번째 올립니다. 벌써 3번째 올려요. 4월에 삼성전자 첫 상용화 로봇 공개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관련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손글씨로 전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같이 공유하고 뿌리고 보고 공부하고, 그럼 윤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심만 가지세요 정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개장초부터 무모하게 이게 상한가를 갈지 꺾일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윤정도가 와 대박 나셨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래 로봇 관련주야? 근데 신규 상장주 데이터도 없고 시가총액도 작고 좀 애매해. 그렇다면 그 다음 범위에 볼 수 있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다소 크지는 않지만 거래대금이 오늘 10위에 놓여졌습니다. 장중에 개장초에 계속 맴돈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그 전에 이미 3월 14일, 3월 17일 쭉 올려주신 본인이 공부한 자료, 그걸 공유해준 이런 자료, 노봇 관련주입니다.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보도자료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기술적인 범위에 접근을 하신다면,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인 기준에서만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예?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상승장악형이 떠있는 이 시점에 요 꼬리 부분까지 이거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편입의 기준 설정 잡고, 그러고 나서 아래 꼬리 부분은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뜨는데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습니다. 그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는 것은 윤정도의 기준처럼 하루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씩 터져줘서 시장 관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빰 터져준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그런 종목은요, 거래대금이 2천억, 5천억 계속 이렇게 터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그 변동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브리복 같은 경우 또 오토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은 나왔지만 거래대금이 매번 2천억 이상 최상위에 놓여질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 꼬리를 달아서 전량차익 실현.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꼬리를 달았습니다. 전량차익 실현. 이 기준만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장악형이 뜨고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주반에 공략을 하셨다? 그럼 그 다음 범위 장악 확인형 때 노란톡에서 함께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어떤 약속? SK 하이닉스 지금 가슴을 치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아니 1월 달부터 윤정두가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서 시가총액 3위로 밀렸지만 자력으로 2위까지 올라갈 겁니다.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눌림목 나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PER 6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순이익이 13조까지 12조 3천억까지 예상되는 그런 SK 하이닉스인데 결론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를 요만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지키실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한번 내가 원금 회복해보고 절대 여기서 원금 회복을 하려다가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붙었다가 손절하고 투매하고 내동매매했다가 또 투매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 이 종목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주력주 잡아낸 이후에 교육적으로 요만큼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약속만 지키실 수 있다면 상한가는 매일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언급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또 윤정도는요. 보셨죠? 에이 상한가 간날 갖고 뭐하냐. 아니야. 연속해서 상상 그리고 하루 눌린 다음에 그날 시간의 상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그 기준에 교육 계속 잡아드렸죠. 교육도 안 해드리고 이렇게 오토엔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망치형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렸습니다. 오토엔의 기준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수형의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그 오토엔이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내용들 1월 달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이슈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슈 부분이 뭐냐면 실적 부분 그리고 차량 애프터마켓 아마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이사가 언론 보도자료에 저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오늘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슈 부분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면서 빰 상한가. 근데 문제는 누가 매집을 했느냐. 절대 지분 신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안 해. 또 2천억짜리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거래대금을 터뜨린다면 무리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월요일 날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봐서 여전히 거래가 실린다면 이 수익 범위를 왜 잡아내요? 왜 못 잡아내냐고. 이 수익 범위를. 이 수익 범위들을. 왜 못 잡아내요? 왜? 망치형에 대한 교육도 다 잡아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교수형에 대한 해석까지 해드렸고 망치형인지 교수형인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범위를 보시는데 거래가 둔화됐다. 전량 정리 끝이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자. 농담이 아니라 방송에서 그거 제 방송 다시 한번 봐보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토엔의 교육을 잡아드리면서 우산형, 망치형 그 기준에 망치형의 기준에 설정 범위 그리고 이 망치형을 똑같이 해석하는 교수형 부분 고점에서 떴기 때문에 이 교수형에 대한 기준을 설정드리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기서는요 망치형의 기준에서 설정 그리고 수급에 대한 설정 그 흐름들 교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월요일 날 교육해드렸어요. 말씀드리지만은 요 내용은 시장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기준은 뭐예요?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의 기준 거래 일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두 번째는요.
변동성의 기준이 확인이 돼야 된다. 지금 이걸 또 설명하라고요? 에이, 시간이 없죠. 결론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톡이 아니라 QR코드를 찍고 노란톡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료, 도서를 탁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툭 던져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QR코드 찍고 지금 선착순 딱 100명 노란톡으로 오시면 주린이의 필독서,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될 도서 자료, 예? 필독서 기초편 한 권을 통으로 드립니다. 윤정두가 직접 쓴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여부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없다고요. 혼마 문화회사가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패턴하고 또 80년대 중반 이후에 스티븐 니슨이 세계적으로 뿌릴 때 그때의 기준에서 이런 내용을 기준을 잡아놨냐. 이거는 전혀 없어요. 이건 전혀 없어요. 앞 페이지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일부가 있고 거래일수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새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MTS, HTS를 사용하는 지금의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전부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도서만 보면 내가 졸려요, 잠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를 오늘 나눠드립니다. 왜요? 오토엔도 상한가 같겠다. 이 상한가를 가는 기초 부분이 뭐였어요?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이런 종목의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거기에 안넷 같은 종목의 시가총액 1조 등급과 함께 폭발적인 변동성.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까지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망치형의 기준과 또 교수형의 기준을 전부 잡아내서 수익 범위를 어떻게 다 가져가서 다 창출을 해놓으셔야죠. 갭에 대한 기준점이라든가 갭에 대한 기준점이라든가. 결론적으로 교수형에서 최고점 잡고 망치형에서 최저점 잡고 그리고 오늘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장악형이 떴네요. 또 어떻게 해요? 변형형의 기준에 추세 강화의 흐름 또 이런 기준에서 장악형의 기준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연속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교육 자료는요. 일단 가지고 계세요. 선착순 100명께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육의 힘 주 R2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100분만 드립니다. 들어와서 그냥 뭐 준다며 이러신 분들은 안 드려요. 농담이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 R2 자료 주세요. 절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월요일부터 불기둥 수사 나올 핵심 종목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약속드린 윤정두가 집필한 캔들 기초편 도서 자료 한 권 그리고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선착순이에요. 몇 명? 딱 100명. 벌써 30명 이상 들어오셨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나요? 안랩이에요, 안랩. 그죠? 안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어요. 3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의 기준 잡으면 37.80인데 아니지. 37.80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요. 시간에서 또 추가적인 강세를 떴어요. 거기에 3월 14일 고점 찍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교육으로 잡히고 그
그러고 나서 바닥 찍고 이번에 또 돌리죠. 또 돌릴 때 아주 쉬웠죠. 예? 아주 쉬웠잖아요. 목요일 날부터 해서 탄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조는요, 수요일 날 폭락이 연출돼요. 수요일 날 폭락이 연출되면서 8%가 빠져요. 그리고 돌립니다. 그 돌리는 과정에 손바뀜이 나와요. 외국인들끼리. 외국계 창구에서. 그 이전에 벌써 지분신고. 2월 11일 날 지분신고 5.01%. 3월 11일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지분신고. 3월 11일 날 지분신고. 그거 내용 같이 다 볼게요. 응? 그 흐름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윤정두가 분석을, 해석을 해드리고 어디 뭐 보도자료나 보고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두가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봐라. 창고 동향 봐라. 이 부분 다 해석해 드렸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7만 5천 원, 8만 5천 원, 금요일에 9만 4천 원, 9만 8천 원, 10만 원. 10만 원까지 장중에 못 갔어요. 9만 9천 원 넘기는 그 공방. 그게 프로그램 수급을 통해서 쫙쫙 들어오는 흐름. 안내배 종가가 10만 1,700원이고요. 시간에서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시간의 종가도 10만 4천 원대. 거래대금 최상위 흐름. 1조 이상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두 번째. 엔캠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수익 잡아내신 종목. 와우. 오늘 뭐 금요일 날 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된 거죠. 2,600억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사실은요. 마감 동시효과에 120만 주가 터졌어요. 네? 마감 동시효과에. 안내배 주식수는 몇 주요? 1,000만 주 조금 넘어요. 그냥 1,000만 주라고 해도 돼요. 1,000만 주짜리 종목에 120만 주가 마감 동시효과에 터진 겁니다. 대단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엄청나요. 응? 시간에서 결국은 10만 4,300원까지. 그러면 금요일에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교육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9만 4천 원대 안내배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로 등극한 안내배 수익률. 근데 목요일은요. 목요일에도 또 8만 원대 기준에서. 수요일에는요. 마이너스 8%까지 밀려서 7만 원대에서 맴돌다가 쭉 돌리는데 수급이 개선되면서 흐름이죠. 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다볼 종목은 아니다. 성장성이 좀 부각된다? 부각되더라도 지금 PBR이나 PER 감안했을 때는 저평가는 절대 아니다. 나와 있는 이슈 내용들이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뉴스 내용들, 보도자료 내용들, 또 인수위원장 임명 관련, 또 국무총리 후보, 뭐 국무총리 관련. 근데 그런 부분은 이슈예요.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지 신탁 같은 게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거요? 영국의 이제 자산운용사가 추가적으로 또 신고를 합니다. 그 이전에 신고가 있었죠. 2월 17일 날 지분 신고 5.01%가 있었고 11일 날 5.07% 신고가 있는데 이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맨디언트를 6조 7천억에 매수했다. 그럼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 보도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윤정부는 이 보도자료를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나온 내용이었어요. 전체 내용 중에 짧게. 이 내용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맹신하지도 않아요. 맹신해? 아니지. 다만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잡아드리죠. 11월 1일인데 일단은 11월 1일이 의무 발생일이고 보고서 작성이 11월 1일인데 2월 17일 날 공시가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온 건지 그때 나온 건지 어찌됐건 5.01%. 그리고 3월 8일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언제 3월 11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공정 공시가 나와요. 이거는 몇 프로요? 5.05%. 이렇게 해서 10%가 매집이 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니까 뭐라 그래? 아이 뭐 몇십만 주 안 샀네. 확 그냥
주식수 1000만 주라 그랬잖아요. 1000만 주니까 몇십만 주가 그냥이 아니라 1000만 주인데 여기 0.7%, 1.8%, 1.2%, 2.3%, 2.4% 이렇게 들어온 거 합산하면 얼마예요?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거의 100만, 10% 수준이 추가적으로 또 매수가 된 거예요. 지분 신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22%로 형성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기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갈 즈음에 수급, 윤정도는 이런 거 절대 안 놓쳐요. 주가가 붕괴가 되는데 수급은 긍정적이야. 저점,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저점이 74,200원입니다. 74,200원에서 들어올린 거예요, 이날. 3월 16일 날 74,200원까지 내려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4,500원, 75,000원, 76,000원 왜 못 보냐고. 저점에서 돌리는데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그 수급이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이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어서 못 넣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은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무지하게 사직입니다. 무지하게 사는데 이게 최근에 다 산 거예요. 최근에 다 샀는데 외국인들끼리의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냥 순매수로만 놓고 보면 모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가총액 1조 미만이고 펀드멘탈 상으로는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아직 뭐 테마다 할 정도의 수준이 이때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만 해석을 해드리고 야 이거는 매수 강도가 상당한데요. 대차 상환이나 공매도 상환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야 그렇다고 맹신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관심 갖고 들여다보시면서 개별적으로 매매 기준을 설정해 보십시오. 최대 비중은 처음에 5%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요 10% 비중 정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그 강의, 교육을 해드렸죠. 120만 주가 우스워요?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만 주, 1000만 주짜리에 120만 주. 외국계 창구끼리 이게 바뀌었는데 120만 주라고 120만 주 12% 종가를 이렇게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 내에서 또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노란톡에만 계셔도 11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안랩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 고점 대비 눌렸는데 차익 실현 해야 되나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잡아드리고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범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노란톡에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14일 날 어떻게 해요? VI 들어갑니다. 또 VI 들어가고 나서 VI가 정점이 돼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그러면서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계 창고에서 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여질 때 개장 초에 뭐 5% 범위까지 그러고 나서 10% 범위까지 그러나 또 종가에 더 들어올리고 12%의 손바뀜이 나와요. 이 가격에 시간에서 더 들어올리고 그러한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부분 이거 다 무료잖아요. 이거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올려드리고 차트 잡아서 올려드리고 차트 범위에서의 교육 내용을 또 장중 저점 대비해서 2, 3% 돌려놓으면은 거기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는 거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저점 형성 이후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200원까지 밀립니다. 거기서부터 2%면 얼마예요? 그럼 75,500원, 76,000원이 76,000원부터 들여다볼 수 있구나의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주력주 5조 이상, 1조 이상, 1조 미만 내가 수익 범위가 10% 이상 또 10% 미만일 때 결론적으로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 안 돼요. 수익 낮았어요? 조금 일부 파세요. 무슨 일부야? 50%씩 딱딱 차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 두세 번 딱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기준에서 어때요? 응? 이게 마지막에 120만 주가 실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그널이 발생되고 시초가 대비해서 돌려놓는 요 흐름들 여기서부터 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는 여기서부터의 이 매직 시그널과 거래량 수반 요것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난 겁니다.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인데 전부 프로그램을 통해서의 수급이에요. 그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론은 추가적으로 또 시간에서도 비이성적인 종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불거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월요일 날 살까요? 안랩 살까요? 지금까지 무슨 교육 들었어요? SK 하이닉스, LG와 LG이노텍, 삼성전자, 그리고 HMM이나 KB금융 이런 종목의 펀더멘탈이 확인된 그런 종목군에 지금 업황이 긍정적이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은 그 우량주에 대해서는 저평가 상태라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시장 시세보다는 강한 흐름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단기 수급 때문에 변동이 나왔다? 그들이 월요일부터 더 이상 안 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혹은 그들이 월요일부터 차익 실현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안랩이요? 뻔해. 오늘 채널 돌려봐요. 전부 그냥 안랩은 전부 자기가 추천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은 월요일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의 경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그럼 캔들을 보셨어야죠. 이거 지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자락과 변동성의 자락은 윤정두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랬죠. 이걸 만약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편입의 구간, 차익 실현 구간 그건 전부 윤정두 제자입니다. 이 자료들을 무료로 받으시고 이게 도서잖아. 통으로 도서한 권을 무료로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2시간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장을 해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세요. 뭐 지금 공부해갖고 뭐 하버드 대학 가실 거예요 지금? 그냥 노란톡에 계시면 자 장학형이 떴습니다. 어디서부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점 8만 원이네요. 뭐 이런 기준점 6만 원이네요. 이런 기준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일봉의 기준에서 이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요 밑에서의 기준점 봐요. 이게 상승장악 확인형인 거죠. 근데 거래가 밋밋해. 5MA, 20MA 겨우 올라가. 그러면 그건 개별 매매 수준 정도. 그러고 나서 거래가 확정이 되면은 여기서부터의 흐름. 근데 꼬리가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의 범위죠. 그러고 나서 밀리면 안 들어가는데 안 쳐다보는데 거래도 없어 안 들여다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하루에 막 1%, 1.8% 하루에 2.3%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 어떻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대처하신다. 그거에 대한 모든 근거를 아까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왜 들어왔을까? 그 근거가 보안업체에 대해서 구글이 6조 4천억 주고 인수했다는데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국계에서 5.05%의 지분 신고를 또 해줘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JP모건 모건스탠에 막 때려사요. 이거 봐라. 주가는 눌렸지만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는 얼마 7만 5천 원에서부터. 와우. 거기에 기술적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럼 와우 대박. 어떻게 하실 거야? 노란톡에 오셔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 캔들 4대 천왕 캔들 변형사 빼량의 기준에서 이 캔들에서 잡아내서 수익 범위에 불기둥을 잡아내실 거예요. 아니면은 혼자서 또 눈물 질질질 응응응 엉엉엉엉 우시면서 혼자서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QR코드 방송 내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꺼내서요. 핸드폰 꺼내셔서 이따시만큼 크게 보여드리는 QR코드를 딱 찍고 참여하십시오. 주말 내내요. 윤정두의 동영상 교육과 주말 내내요. 불기둥 마스터님의 교육. 그 교육 잡아서 이러한 변동성 종목까지 전부 여러분들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시뻘건 불기둥으로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 좀 제발 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시 30분에 추가 교육해야 될 겁니다. 지금 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HMM 그리고 LG화학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빠르게 넘깁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전기전자 업종의 월봉 차트예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설명드립니다. 시장 38% 오를 때 171%.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0% 시장 오를 때 510에서 2000 올라갈 때 이때 시장 주도주는 누구예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예전 이름으로 현대중공업 얼마 올라가요? 3,300%. 10배 올라가죠. 차화정 랠리 때 2008년 말부터 차화정 랠리 때 900에서부터 시장 2,200까지 얼마 올라요? 150% 오르죠. 차화정 랠리 때 정유화학 그리고 현대차가 5배에서 7배 시장 대비. 그리고 기아와 롯데케미칼이 14배, 1,400%씩 올라갑니다. 그게 시장 주도주예요.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뭡니까? 구조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장, 모든 글로벌 시장의 IT, SF 공상과학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현실이 돼 있죠. 그것이 실적으로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더 혁신적인 거는 어느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IT에서도 소형주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이닉스 10배의 흐름. 윤정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질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숨겨진 종목에서 내가 대박 내줄게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보신 적 있어요? 관리가 되십니까? 이런 종목의 이수익. 그래 맞아. 내가 이거 갖고 왔으면 이수익인데 내 계좌가 지금 반토막이요. 마이너스 70%요. 나는 그 계좌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나는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마이너스 70%가 나와? 마이너스 50%가 나와? 마이너스 30%가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지. 멘토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오시더라도 자 오토엔 상한가입니다. 대박나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지언정 비중 부분 제대로 잡아드릴 수 있고 오토엔 상한가니까 나 많이 살래요. 떼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고 자 이겁니다 라고 잡아주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그래야만 어떤 흐름이 나와요. 하이닉스에서의 이 흐름들 여기 분명히 보시면 장악형 뜹니다. 이게 아직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날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내가 다시 내가 이거 어지간해서는 방송 중에 시간 없으니까 안 해드리는데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음봉 떨어져 내려와 있고 그리고 요만한 양봉이었어요. 그런데 윤 정부가 이렇게 표시해서 주간 단위의 거래량 실리고 장악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바로 6% 한 방에 움직이면서 시가총액 2위로 새롭게 등극하면서 결론은요. 이 흐름 범위들의 이 수익 범위들은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거예요. 50%의 이 수익 범위들은 여러분들이 윤 정도는 교육을 해드리고 새빼령이 떴습니다. 망청이 떴습니다. 이런 기준의 교육만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LG노텍이 지금 10월 대비해서 120%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2020년 2,300억 순이익 8,800억 순이익 그 이전에 19년도에 1,000억, 2,000억, 8,800억, 9,000억에서 컨센서스 계속 상향해서 9,700억 그러다 보니까 PER이 8배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 평균 PER 12배 수준까지 가려면 50% 더 올려놔도 이상할 게 없다. 여전히 저평가고 여전히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33만 원도 시장 깨질 때 33만 원도 이것도 저평가입니다. 34만 8,500원도 이것도 저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다 잡아서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3월 16일에도 36만 원.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윤정도? 36만 원이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수준인데 야 이거를 시장이 이렇게 2,700, 2,600인데 이거를 어떻게 좋다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43만 원까지 설정해드려. 그럼 33만 원, 34만 원 이럴 때는 이야 43만 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지금 시장이 붕괴되는데. 근데 결국은 38만 원을 넘겨버리죠 다시. 월봉상의 사상 최대치 종가 수준의 신고가의 기준을 잡아드리죠. 지금 전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QR코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나 캔들 4대처랑 도서자료 무료로 주세요. 동영상 자료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장 공략주 불기둥 빨리 채팅방에 선착순 100명이에요. 불기둥 올리시는 분들만 오토행 같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HMM이 중요한 거지. 무슨 HMM을 하루 이틀 해드려 3월에만 벌써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오늘도 최상입니다. 금요일도 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이 계속 보여드리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됩니다. 16조 6천억짜리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순위 30위 안에 들어옵니다. 2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마감 동시효과에 270만 주 딱 부딪혀주면서 종가까지 착 관리해주는 그런 모양새의 기준에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2월 15일에 어떻게 됩니까? 2월 15일에 보시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봉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려버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을 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거의 뭐 6개월, 7개월 만에 나온 거래량이에요. 그 거래량이 주봉상에 이 거래량이 저기서부터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려 있어도 이게 화요일인 만큼 이걸 보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이 당시에 종가가 2월 15일, 2월 16일 얼마 25,250원. 2월 15일, 2월 16일 종가 25,250원. 25,250원에서 이게 얼마 올라요? 37,650원까지 올라. 얼마 올라온 거야? 12,400원 올라온 거예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5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눌려 내려와. 그때 눌려 내려올 때 누적 수급범위 얼마? 7,500원을 외국기관 쌍끌이로 특히 외국인이 7,500억을 5%의 수준을 매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장중 저점에서 편입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6.67이야. 32,200원이야. 여기서도 편입 기준 잡아야 됩니다. 3월 15일이에요. 17일, 18일 날 종가가 얼마? 33,950원이에요. 그 흐름들을 지금 이 장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안 잡아드려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배우죠. 이 갭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배워요?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시간에 배웁니다. 일요일 날 21시에 추가 교육 시간에 동영상 교육에서 배웁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거 넘겨버리잖아요, 결국은. LG이노텍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3만 원이죠. 그거 분명히 넘깁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7,000원 넘겼잖아. 넘기고 나서 재차 눌린 거 아니에요. 18일에도 노란톡에 있었다면 함께 33,350원, 종가 33,650원, 950원, 600원 오른 거, 2% 가까이 오른 거, 그게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주말 내내 교육 받으시고, 주말 내내 교육 받으신 이후에, 교육 받아서 어디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신뢰도만 쌓아놓은 이후에, 자, 이런 상승력 확인형 이후에 이런 폭등 랠리의 흐름, 여기서도 잡아가십시오. 매직 시그널 돌리고 있습니다. 거래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이 엄청난 흐름,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주봉의 기준에 매집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전부 잡아드리고 2,670만 주예요. 2,670만 주, 매수평균 단가 23,400원 수준, 7,500억 이상의 매수, 거의 8,000억 수준의 매수, 5% 이상의 매수. 그러면 매수에 대한,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되잖아요. 결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불기둥 잡으시려면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얼투의 윤정두였습니다.